속보가 터진 건 아무도 예감하지 못한 그 밤이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앵콜을 외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순간 스태프들조차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 검은 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무대 뒤 커튼 사이로 걸어 나왔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부터 바뀌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객석 전체에서 동시에 새어나왔고 핸드폰 카메라들이 일제히 들려 올라갔다. 그 남자는 나훈아였다. 그리고 나훈아의 손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물건이 들려 있었다. 30년 동안 봉인된 마이크. 한때 전설이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 마지막 공연 이후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물건이라고 소문만 무성했던 그 마이크가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실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나훈아는 말없이 관객을 한번 훑었다. 눈빛 하나로 객석의 소음을 잠재웠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에서 숨을 고르는 강문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 마이크를 그의 손에 쥐어줬다. 형님, 이게 제게요? 강문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은 노래의 떨림이 아니었다. 인생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순간에만 나오는 인간의 떨림이었다. 나훈아는 짧게 말했다. 그래, 문경아, 오늘부터 이건 네가 들고 노래해.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이거 새로운 협업이야? 그러나 그 외침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연예계 내부에서는 단 한 문장만 떠돌기 시작했다. 나훈아가 30년 봉인 마이크를 강문경에게 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파헤치려는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숙한 곳까지 번져갔다. 1. 봉인된 마이크, 위 정체,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마이크를 단순히 노래 도구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마이크는 시간을 담는다. 특히 전설이 쓰던 마이크는 그 자체로 역사이자 증거다. 업계 관계자들이 숨죽여 말하는 봉인 마이크 위 특징은 놀라웠다. 마이크 헤드 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는데 그 흠집은 특정 공연 영상 속 마이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립에는 아주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명 아래에서만 드러나는 마치 유령 같은 글자. 내부 캡슐이 일반 장비와 다르다. 나훈아 목소리를 가장 완벽하게 담기 위해 특별 제작된 커스텀 캡슐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다. 마이크를 받은 순간 강문경의 손끝에서 짧은 진동이 느껴졌다고 한다.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진동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리고 그 진동이 사건의 진짜 시작이었다. 2. 무대 뒤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대화. 문경아, 이건 노래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무대 위에서는 짧은 전달만 있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한 스태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훈아 선배님이 강문경 씨를 따로 불렀어요. 사람들 다 빠진 뒤에요. 그때 나훈아 선배님 표정이 웃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새벽 무대 뒤 좁은 복도 끝.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는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강문경은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마치 뜨거운 금속을 만지는 사람처럼. 선배님, 왜 저한테? 그때 나훈아는 강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야. 너는 노래를 견딘다. 강문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님. 나훈아는 낮게 웃었다. 견디는 놈은 오래가. 그리고 오래가는 놈은 결국 누군가의 빚을 갚게 돼. 그 말이 떨어지자 강문경은 숨을 멈췄다. 도대체 어떤 빚?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지금? 나훈아는 마치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마이크의 그립 부분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안에 네가 들어야 할 게 있어. 3. 마이크 안에 숨겨진 무언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린 비밀.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문경이 숙소로 돌아간 뒤
마이크를 다시 확인하려고 그립을 돌리는 순간 딸깍 아주 미세한 소리.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30년 만에 다시 숨을 쉬는 소리. 그립 하단에 숨겨진 링이 풀리며 내부의 얇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것이 들어있었다. 아주 작은 메모 조각, 낡은 마이크로필름 같은 얇은 판, 그리고 손톱만 한 검은 칩, 메모리. 강문경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뭐지? 왜 마이크 안에 이런 걸 넣어뒀지? 그리고 메모 조각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문경아, 이걸 들으면 내 목소리가 달라질 거다. 그 문장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저주 같았다. 그때 강문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가 뜨지 않았다. 알 수 없음. 강문경이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 열었나? 강문경은 소름이 돋았다. 누구십니까? 잠깐의 침묵 뒤 목소리는 웃었다. 열었으면 됐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4. 선택의 경고. 그 마이크로 노래하면 너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날 이후 강문경 주변에는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리허설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 마이크를 잠깐만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스케줄 차량 뒤를 따라오는 검은 승합차가 목격됐다. 매니저의 이메일로 협업 제안서 가왔는데 발신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강문경이 마이크를 손에 쥐면 귀가 먹먹해지며 누군가의 허밍이 들렸다는 것. 강문경은 결국 나훈아에게 연락했다. 선배님, 이 마이크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누가 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나훈아의 답장은 짧았다. 겁나면 내려놔. 하지만 내려놓으면 넌 평생 왜였는지 모른다. 강문경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를 들어 창가로 갔다. 도쿄의 겨울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 그 공기 속에서 강문경은 속삭였다. 전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이 왜 저를 택했는지. 그 순간 마이크 그립 안에 칩이 미세하게 뜨거워졌다. 5. 30년 봉인 위 이유 전설이 침묵한 그날 위 진실. 업계에는 오래된 금기가 하나 있다. 나훈아가 어느 시점 이후 특정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던 시절 쓰던 마이크가 사라졌다는 것. 사람들은 그걸 전설의 고집이라 불렀지만 내부자는 다르게 말했다. 그건 고집이 아니었어요. 봉인이었죠.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다시 꺼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은퇴한 음향 엔지니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그 마이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별표 녹음된 무대 위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떤 공연에서 나훈아 선배님이 원래 하지 않기로 한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 순간이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는 끝장이었어요. 그 말은 의미심장했다. 즉, 봉인 마이크 안에 숨겨진 칩에는 단순한 팬 서비스나 추억이 아니라 별표 누군가를 흔들 수 있는 진짜 기록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왜 하필 강문경인가? 6. 강문경이 선택된 이유. 나훈아가 본 것은 노래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었다. 강문경은 화려한 스캔들이나 자극적인 언행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무대 위에서는 단단하고 무대 밖에서는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나훈아는 말했다. 너는 노래를 견딘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견딘다는 건 무언가를 알고도 버티는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강문경은 마이크를 받은 이후부터 평소와 다르게 무대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는 횟수가 늘었다고 한다. 마치 노래를 부르기 전에 무언가를 삼키는 사람처럼. 한 음악평론가는 강문경의 그날 무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날 강문경 씨의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와 겹치는 듯한 두 겹의 울림이 났습니다. 두 겹의 울림.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